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지금 호주가 지금 거의 락다운 지금 3단계까지 와가지고요. 집에서만 다 있어야 돼요. 외출 거의 금지고 2인 이상 만약에 나가게 되면 또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코로나 꼭 이겨내봅시다. 자, 오늘의 주제는 셰프의 경력은 돈과 인기로 살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부럽다. 호주에서는 셰프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제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해요. 쿡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관련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경력을 쌓으신 분들을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주 이제 마스터 셰프에 나와서 우승한 그 변호사 출신의 아담이란 분도 있고, 영국에는 그 나이젤라 로슨이라는 여성 셰프님이 계시죠.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이제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는 쿡, 이제 한국에서는 요리 연구가 정도로 이제 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셰프란 이제 직위를 쓰시게 되면 업장에서 일도 안 했으면서 셰프라고 한다고 욕먹는 경우도 있고, 그냥 고생고생해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셰프님들 눈에는 그런 쇼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유명한 이제 요리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좋게 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의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관점에는 이제 꼰대 마인드에 속하지 않았나. 하지만 저는 사실 부러울 따름이지 시기의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요리를 이제 직업으로 하시는 셰프님들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폐쇄적인 요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게 그 셰프라는 직업이 조금 다양하고 넓게 생각돼요. 우리나라는 음식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이제 셰프라는 직업과 이제 대중적인 요리 문화, 예를 들면 요리 프로그램들이 시작된 거는 거의 최근의 일이잖아요. 셰프와 요리 문화에서는 이제 서양과 일본 등의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저기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파인다이닝 쪽에서만. 물론 밥집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시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근간이 되는 산업까지 이야기한다면야 이야기가 엄청 길어지고 논쟁도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보는 시점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전공하시다가 전통시장에서 족발 전문, 국밥 전문, 이런 간판을 내걸고 그런 하시는 분도 셰프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셰프님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원스타 받은 그런 베이징덕, 그런 국수집에서 일하신 분들은 또 셰프라고 불리면서 말이죠. 셰프라는 말이 이제 서양 쪽 음식 혹은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을 칭하는 약간 명사처럼 되었죠. 옛날 드라마들 봐도 이렇게 파스타 이런 것들 봐도 이제 그런 형식이니까 사실 존경하는 이제 백종원 선생님을 셰프라고 불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선생님의 포지션을 많이 얻고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쿡이라고 불려요. 백종원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원래는 그 셰프 출신의 고든 램지나 이제 제이미 올리버 같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저는 백종원 선생님께서 이제 국뽕 리스트에 추가되어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 주제로 돌아가서 셰프를 굳이 업장에서 땀 흘려가며 직위 체계 안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넘어가실 수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돈이 많다고 칩시다. 세계적인 요리 학교가 미국에 이제 CIA를 들 수 있는데 이게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이게 학교예요. 우리나라 그 특호텔 들어가도 초반에 연봉 4천만 원, 3천만 원도 안 될 건데, 이 학교가 2억 가까이 됩니다.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학교, 국내에서 좀 먹히는 그런 졸업장을 좀 따고, 그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미국에서 스타지 조금 하고, 다른 나라 조금 가가지고 일 좀 하다가, 국내로 복귀해가지고 레스토랑 차려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력 좀 있는 셰프를 밑에 두고 존경 조금 해주면서 그때 배워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익제큐티브 셰프,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드 셰프를 두고 음식 개발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관리 하고 미디어 매체 나오고 나의 철학 얘기하면서 돌아다녀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식당에서 눈치 안 보고 메뉴 개발도 다 해보고 헤드 셰프 그 경력을 옆에서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힘들게 일해보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좀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솔직히 이렇게 2년만 하더라도 저는 웬만한 6, 7년 차 셰프들보다는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요리 부분에서 이제 한정이 되겠죠. 뭐 직원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진짜 키친에서 일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분들을 안 좋게 보는 시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셰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으면 자유로운 실험,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봐요. 뭐 고용 창출도 되고요. 그래서 뭐 생선 못 다룬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헤드 셰프가 뭐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배트맨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파워는 돈이다. 그래서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저는 부산에 그 미쉐린급 그 시푸드 파인다이닝을 열고 싶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호주에 학교가 아니라 그 APA라는 그 학원 개념의 그 준학교 개념의 디저트 학교가 있어요. 학위는 나오지 않는 학교인데 와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뭐 디저트만 10개, 뭐 한 학기에 뭐 10개 가르쳐주고 이러거든요. 10개 정도 배우고 막 20개 정도 배우면 그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이거로만 해서 디저트 가게를 차릴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실제로 여기에서 배우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 대박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 학교에서 이제 꾸준히 이제 새로운 디저트가 이제 학기별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여기 와서 그거 배우고 또 가서 또 적용하고 이러고 하시다가 중국까지 진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배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이거 배우셔서 뭐 유튜브 하도 솔직히 말해서 준대박은 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경력을 돈과 인기로 사시는 셰프님들도 많다는 걸 알려드렸고요. 부럽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나와주셔서 우리나라 이제 파인다이닝 산업을 조금 이렇게 한층 올리시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전에 스타 셰프들 막 뜨고 할 때 이제 뭐 경력 없는 유학생들 출신에게 막 뒤통수 맞은 뭐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이제는 막 그 분들의 이제 지갑을 열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직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산업을 원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일을 안 해도 되십니다. 사업적으로 다가가셔서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학교 좀 나오시고 근데 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도가 이제 많아지고 요식업 분야의 산업이 얼만큼 이렇게 대중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파인다이닝 산업도 이제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리를 시작하셨든지 어디에서 하셨든지 어느 분야로 하시든지 모두 화이팅 해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이제 힘드시잖아요. 이제 요식업계가 거의 1차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죠. 지금 시드니도 거의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거의 1밀리언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 코로나 이런 사태가 이제 또 발생이 돼서 저희 또 이제 셰프님들, 그다음에 학생들, 워킹 학생들이 이제 많은 피해를 벗고 있는데 그래도 빨리 종식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네, 그 동안에 좀 건강 관리 하시고 시간이 있으면 또 영어 공부도 하시고 또 요리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